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홍준표 채용사 망언에 대한 논란인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나쁜 자식이라는 발언에 기자협회가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홍준표 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최근 홍준표 의원이 여러모로 지금 논란에 올라서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짤막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죠.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권력자들에 의한 여성들 성추행을 막으려면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그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며 명복을 빌었던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합리적이다, 그래도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나 오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채용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직접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 연산군 때 창기 중에서 이 고운 계집을 뽑으려고 전국에 보내던 벼슬아치. 사실 그 요즘 시대에서 계집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아무튼 저렇게 직접 여성을 뽑으려고 하던 벼슬아치를 뜻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채용사라는 영화가 관람객 평점 테러를 받고 있는데요. 참 저게 진짜 저렇게 사람 할 짓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티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채용사니까 다카키 마사오가 생각나는 건 나뿐일까? 다카키 마사오가 누굽니까? 박정희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과거 돼지발정제 발언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제발 이런 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민주당이 영원히 집권하게, 이런 의견도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박정희 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기자회견에서 고소여성 측 변호사인 김재련 씨가 피해자는 한 명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저렇게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가장한 막말을 내뱉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티즌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선을 그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권영세 의원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분의 입당에 거부감이 많죠. 한때 보수정당의 대선주자까지 했던 사람이 단지 떠도는 소문을 입에 담는 것을 넘어 글로 남기기까지 하다니 이분의 내심은 오히려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통합당의 선긋기, 이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선을 긋는다고 그어지는 겁니까? 배현진 씨의 막말도 선을 긋는다고 그어지는 거냐고요. 이상한 게 언론은 왜 저렇게 그 통합당의 선긋기는 저렇게 제대로 선긋기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선을 그으면 뭐라 그럽니까? 어설프게 꼬리 자른다는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그 논란을 더 키우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이해찬 대표님 발언을 가지고 지금 그 기자협회에서 지금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홍준표 씨가 왜 또 거론이 됐는가, 이거를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자협회에서 기자의 욕설 한 이해찬 대표 사과하라 촉구했다는 내용의 그 보도가 쫙 이어졌습니다. 근데 왜 홍준표 씨 얘기가 나왔냐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SBS 사장, 보도본부장 잘라야 뉴스는 MBC만 봐라, 이게 조선, 중앙 등을 통해서 나왔고요. 또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둑놈의 땡땡들 종편 2개 없애겠다, 대놓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요. 집권하면 종편 2개는 없앤다, SBS 내가 키웠다, 요런 주장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당대표의 발언에 사과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에 저렇게 더 거침없는 진짜 막말을 말 그대로 내뱉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당시에 기자협회에서 사과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건 그냥 넘어가고, 민주당에서 뭐만 하면은 이걸 논란을 더 부추겨가지고 훨씬 더 키우려고 하고, 이게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홍준표 의원의 과거 막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차마 입으로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막말을 내뱉었었습니다. 심지어 설거지는 하늘이 정해놓은 건데 여자가 하는 걸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절대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심지어 아베한테 저렇게 고개를 숙였던 장면도 우리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되는 사진이 한 장 있죠.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당당한 모습인데요. 평소에 외교 안보 타령을 그렇게 보수 진영에선 하면서 정작 일본에 가가지고는 찍소리도 못하는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해선 왜 지적을 안 하는 겁니까? 오히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당한 외교 이런 거에 대해서 극찬을 해야죠. 하지만 언론이 이걸 정반대로 다루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진실을 모르고 넘어간다는 게 정말 저는 한이 맺힙니다. 심지어 사퇴 요구 도의원에 쓰레기라는 막말을 했던 것도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것만 보더라도 채홍사 막말 이것도 절대 잊어선 안 되는 박제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막말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어떤 막말 했는지 언론이 안 하면 저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를 정리를 해서 미래통합당의 성 관련된 논란이 어떤 게 있었는지 왜 여기에는 언론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저는 이 내용들을 앞으로 쫙 정리를 해서 틈틈이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의 결론 홍준표 의원의 채용사 막말로 인해 오히려 닭깎기 마서 박정희가 소환됐다. 그리고 본인의 과거 막말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역풍을 맞고 있다. 미래통합당 측에서 선긋기를 하려고 하지만 어설픈 선긋기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